네, 안녕하십니까. 양희른입니다. 짧은 시간에 여드름을 정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이 강좌로, 이 교실을 통해서 제가 여드름에 대해서 첫째 어떤 원인학적인 거하고 뭐 종류라든가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은 이 시간 통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여드름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드름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드름 강의만 거의 35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해서 에스테틱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관리해주면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그 이론의 타당성과 또 잘못된 점도 있었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은 손님, 고객, 여드름 고객을 임상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축적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 통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여드름 예방 관리 방법에 대한 건데 먼저 여드름 관리하는 내용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게 되면 여드름 고객이 나이는 뭐 20대 후반이고 그리고 여드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드름이 얼굴에 그 모공이 피지가 나오다가 막혀서 발생되는 피지선 염증 질환이 여드름의 정의거든요. 여드름은 주로 이제 유전성이 큰데 이 여드름 때문에 나이가 어릴 때 사춘기 때 생기거나 어린 나이에 생길 경우는 그 여드름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되고 되게 수업에도 방해가 되고 그죠? 학업에도 방해가 되고 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 여드름으로 인한 그런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좀 비사회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에 좀 더 정확히 알려줘가지고 여드름을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걸 고객한테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여드름이 오히려 쉽거든요. 사실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드름에 대한 진실을 알려줘가지고 여드름 때문에 갖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좀 더 사회성을 띠는 그런 성인으로 만드는 되게 중요한 거 잊지 마시고 보면은 일단 여드름 저도 그랬지만요.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어요. 대인기피증. 그리고 수면 장애, 특히 잠을 못 자는 경우는 뭐 미인은 잠꾸러기라 하듯이 잠 못 자는 사람 피부에 다 안 좋지만은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요즘에 되게 늦게 자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수면 부족, 수면에 불규칙한 그런 수면의 질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여드름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한테 알려주면서 가능한 좀 생활도 좀 교정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생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화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피부 자체, 여드름 그 자체만을 여러분들 보시고 내적인 건 그 차후에 하는 거고 피부 자체에서 피지가 나오다 막히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어주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막혀 있는 걸 갖다 어떻게 하면 잘 나오게끔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 등이라든지 나타나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드름만 이렇게 피지가 나오고 또 피지가 나오다 막히고 단지 얼굴에 대한 그 피선에서 피지가 나오다 막히는 그런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예민해지고 또 피부도 보면 어때 여드름만 있지 않죠? 되게 많이 예민하고 많이 땡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드름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많이 하는데 그거 자체가 오히려 여드름을 더 문제를 더 악화시켜주고 또 한 가지는 여드름 이외에 건성이라든가 건조해지고 또 한 가지는 예민성이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드름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피부 미용적인 문제를 좋아지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요. 되게 이렇게 어떤 음식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물론 학문적으로 뭐 몇 가지 음식을 주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다수가 몸에 좋은 음식이 피부에도 좋고 피부에 좋은 음식이 여드름에도 좋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꼭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올라온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게 소비자한테 자꾸 얘기해가지고 너무 어떤 그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좀 너무 주는 게 틀리다는 걸 아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드름이 안 나는 친구들 아무리 인스턴트 먹어보세요. 또 뭐 기름진 거 먹는다 하더라도 여드름이 안 나는 친구는 여드름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에 한해서 그게 악화인자이죠. 아무래도 그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는 결국에는 좀 더 여드름을 만들어내는 그 원료가 피지가 나오다 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지를 좀 더 만들어지는 이유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안 생기는 사람은 피지가 잘 나와버리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은 그 좀 더 증가된 피지가 뭐가 돼요? 좀 더 큰 여드름 알맹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여드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 전체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악화인자는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드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 예민성도 띄고 건조해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느끼라 모르겠는데 여드름을 오랫동안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 보게 되면요, 확실히 피부가 여드름 흉터도 남지만은 여드름도 사라진 거죠. 흉터도 남는데 기미 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여성들한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예민성이 반복이 됐던 그 결과물이 바로 여드름의 문제는 사라졌지만 나중에 뭐로 남는다? 기미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흉터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을 누구나 나이가 들면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걸 어릴 때 또는 여드름 한참 나을 때 그때 잘만 관리해주게 되면은 여드름에 대한 흉터도 안 생기고 또 나중에 여드름이 사라지고 나서 기미라든가 어떤 피부가 예민성이 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여드름에 대한 근본 이유를 알려주고 왜 발생이 되는가, 그리고 여드름에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악화가 되는 걸 알려줘서 실은 여드름은요 진짜 어떤 의사라든가 어떤 전문가가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고객 스스로가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고객을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왜 올라오고 올라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걸 스스로 알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뭐 여드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미라든가 뭐 결국은 노화에 대한 얘기도 사람 노화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객한테 교육을 해줘서 스스로가 그 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게 그게 진정한 바로 화장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성격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처음 방문했을 때는 얼굴 전체가 특히 이런 이 관자놀이 부위에 특히 이 친구가 여드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인 경우는 여자보다도 화농이 되게 쉬워요. 그 이유가 뭐냐? 남자는 여성에 비해 가지고 그 피지를 만들어내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성호르몬인데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10배가 더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보다는 피지가 10배가 더 나오다 보니까 여드름 알맹이가 바로 피지가 대다수죠. 피지 안에가 이제 물론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뭐 박테리아라든가 뭐 각질이라든가 또는 불완전성 머리카락이 있는데 대다수 피지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 피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그 피지 덩어리 여드름 알맹이보다는 크게 생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여드름을 싸우는 주머니가 쉽게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밖으로 나오니까 어디로 진피로 나오니까 피부 밖에 아니고 진피로 나오니까 그때 이제 백혈과 공격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남성이 훨씬 더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기 쉽고 또 여성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느끼죠? 좀 이렇게 작게 면버스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피지가 좀 덜 발달돼 있고 좀 여드름이 심한 화농이 되어 있는 친구들 보면 여자 경우에 여성 경우에 화농이 심한 경우를 보면 전부 다 피지선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되게 좀 지루한 사람이 여드름이 어때요? 화농성화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안 생기는 사람은 피지가 나가는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히는 사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지가 나가다 막히는 사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만들어내는 조건, 특히 남자 그리고 여성도 피지선이 좀 발달된 여성이 있죠. 그런 경우는 대다수가 화농성 여드름 변하기 쉽다는 걸 아시고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면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흉터 생기잖아요, 그죠? 이 주머니가 터지면서 그 주변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화농으로 변함으로 그 화농성에 대한 그 결과물이 바로 흉터 생기잖아요, 그죠? 흉터를 결국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화농성 여드름을 일단 먼저 관리를 빨리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화농성 여드름이 다시 안 생기도록 교육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나이가 들면은 여드름 다 사라지죠. 하지만 사라졌을 때 심리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사회적 했던 걸 그걸 좀 막아 예방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피부가 어떻게 되는 흉터도 좀 더 예방하고 말씀드린 대로 예민성이라든 기미가 덜 생기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내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제가 피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여드름 문제 때문에 흉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적 필링 여러분 아시죠? 강력한 각질제가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를 자극을 주는 관리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드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예민성은 더 심해지고 아무래도 좀 더 자극을 주면 예민성이 만들어지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화농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드름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문제를 이해를 못한 거죠. 못한 이유가 뭘까? 이걸 관리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짧은 강의지만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여드름이 생기고 어떻게 고객을 설명해주고 교육을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두 번째 지금 강조합니다.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피부가 1월 달에 이 친구 왔었거든요. 딱 봐도 자, 이마가 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볼 부위도 많은데 볼 부위하고 입 주변에 있는데 보니까 코에가 뭐가 있습니까? 코에도 여드름이 화롱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 코에는 뭐가 생긴다 그러나요? 블랙헤드라는 말 알죠? 끝이 까만 거. 보니까 끝이 까만 여드름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 끝이 까만 여드름 관리가 되게 어렵죠. 왜? 코는 계속적으로 피지선이 발달되다 보니까 피지는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이 피지라는 게 산화가 되면은 갈변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헤드를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되게 보면 코페를 써 뽑아내거나 무슨 머드 마스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해주는 이 여드름 관리는요, 여기 보면 아시지만 코도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이 블랙헤드까지 꼭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여드름이라는 게 이마라든가 볼이라는 게 턱에 생겼는데 보니까 볼을 보면은요, 되게 사람은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이 더 화농이 심하지 않아요? 그죠? 오른쪽보다는. 뭔가 여드름이라는 게 사람은 다 눈도 두 개고, 그죠? 콧구멍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귀도 두 개, 다 이렇게 좌우 대칭인데 이 좌우 대칭으로 돼 있지만은 이게 한쪽이 더 심합니다. 미용적인 거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는 것도 한쪽이 더 심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민성도 한쪽이 더 심하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여드름도 보게 되면 확실히 한쪽이 더 심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을 보통 사람들은 내인성, 내적 인자가 안 좋다, 뭐 간이 안 좋다, 위가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내적 인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 바로 뭐가 돼? 반사구로서 얼굴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간이 안 좋으면은 뭐 이마가 좀 이렇게 이마에 문제가 기미가 생긴다, 그죠? 위가 안 좋으면 뭐 볼이 생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또 무슨 자궁에 이상이 있으면 입주위에 생긴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게 되면요, 물론 그것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그게 논문으로 정확하게 입증된 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내적 인자 뭐 때문에 반사구에 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여러분 참고만 하시지 그걸 전적으로 믿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반사구 얼굴이 있습니까? 얼굴만 있습니까? 귀도 있잖아요. 귀도 손바닥도 있고 발바닥도 있는데 왜 속이 안 좋으면 피부가 안 좋다는데 그 안 좋은 반사구가 얼굴에만 발생이 되냐 그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분명히 뭡니까? 얼굴에 발생한다는 얘기는 원인학적으로 내적 인자도 있지만 외적 인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인성 우리가 이걸 무시하지 말고 뭔가 외적 인자를 찾아내 잘못된 거, 뭔가 자극이 되는 걸 찾아내서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사실 내적인 거야 뭐 영양학자라든가 병원 의사들이 할 수가 있는 일인데 외적으로 뭔가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체크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이 있나? 없잖아요. 피부과 가서 대다수 내적 인자를 얘기하지 뭐 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근데 우리는 바로 화장 전문가로서 주로 외적 인자, 에스테틱적인 비용적인 문제는요, 외적 인자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그걸 많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잠자는 습관이 이쪽으로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확실히 잠자는 베개가 닿는 쪽이 있어요. 그쪽이 대다수가 여드름도 심해지고 예민성도 더 심하고요, 기미도 더 심해요. 또 보면 운전하는 사람 기미가 어디가 심하던가요? 확실히 창가 쪽이 더 심하잖아요. 이걸 보더라도 외인성이라는 게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외적 인자는 별로 누가 이렇게 카운셀링 해줘서 더 주의하라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바로 그건 우리 지금 이 화장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셔가지고 외적 인자를 자극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최소화시키는 걸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안책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자는 습관을 오른쪽으로 자게 하겠다. 이게 사람 자다 보면은요, 오른쪽으로 의식 잘 나가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이쪽으로 자고 있어요, 이게 보면 습관이니까. 그 습관이라는 게 허리가 이렇게 자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내 몸은 스스로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편한 자리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면 취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이게 자기 스스로가 편한 자세를 취하게 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들면 눈가 주름 생기잖아요. 주름도 보게 되면 좌우가 주름이 좀 달라요. 똑같지 않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확실히 한쪽이 더 심한 사람 보면 잘 때 베개를 이렇게 누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 때 눈가에다가 이 베개를 대고 자는 쪽에는 아이크림을 오른쪽보다 반대쪽보다는 좀 더 많이 바르고 자는, 조금은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완벽하게 물론 주름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지만은 이처럼 우리가 외인적으로 자극을 주는 부분을
화장품을 통해서 좀 더 미리 보완하는 거. 그 다음에 왼쪽 여드름도 많이 올라오는데 왼쪽에 팩을 할 때도 진정팩으로 이쪽을 더 두껍게 바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똑같이 바르라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외적 인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고객한테 뭔가를 그로 인한 대안책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처럼 예를 봤을 때 왼쪽이 더 심하다는 게 뭔가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쪽으로 뭔가 닿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보면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달 되니까 좀 좋아지긴 했죠. 그죠? 이 좋아지는 데는 일단 여드름이 없어져야 되니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드름을 잘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드름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드름 짜는 건요. 뒤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겠지만 되게 중요하게 여드름을 잘 나오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서. 자, 그래서 한 달 다음에 뭐 아까 1월 달이었죠? 근데 한 달 됐죠? 그다음 2달 됐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한 5개월 됐죠. 그죠? 1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달이 됐으니까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콧바지도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여드름도 좋아지고 흉터도 없어졌잖아요. 흉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면 흉터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흉터라 그러면 그 깜깜한 거 있죠? 얼룩져 보이는 그것도 진짜 그것도 좋아져요. 얼룩증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원이 되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파이거든요. 이렇게 파여서 이게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도 빨리 제대로만 관리 받게 되면 이 구멍도 안 생기고 이렇게 느슨하게 약간만 생기고 끝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관리를 선생님한테 미리 알려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죠.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흉터가 좀 있는데 제가 진작 이것만 알았더니 이런 흉터가 안 생기는 피부로 지금 나이가 들어갔을 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드름 손님 보게 되면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강력하게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내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이건 관리가 분명히 될 수 있다. 그걸 알게 되면 손님을 확실히 끌어서 밀고 나가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어야만이 내가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으니까 손님은 어때요? 내 말 안 들으면 강력하게 어때요?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많은 임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여러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월 4일날 왔는데 6월달 되니까 거의 여드름 재발이 안 돼요. 피부 톤 자체도 굉장히 맑아지지 않았어요. 그죠? 흉터도 없지만은 거기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코에 블랙헤드 있죠. 보이세요? 까뭇까뭇한 거? 이것도 깨끗해졌잖아요. 이 블랙헤드를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깨끗해졌다는 그만큼 어때요? 이 블랙헤드가 있다가 피지가 나가다 정체됐다는 얘기 끝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알맹이 자체가 있어가지고 정체돼서 까맣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잘 나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가지고 여드름 관리 제품을 꾸준하게 사용해가지고 잘 나오니까 이렇게 갈변 산화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단순히 여드름이 있는 것만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피부 톤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가장 어려운 코에 있는 블랙헤드를 없애려고 이런 데 알고 그걸 손님이 고객이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 관리 방법인데 다른 게 없습니다. 여드름이 있죠. 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돼? 이렇게 안에가 여드름 안에 거 있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실제 사진을 보여주겠지만요. 이렇게 여드름 알맹이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여드름 잘 그립니다. 하도 많이 그려봐가지고. 여드름 알맹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관리가 되려면 이게 어떻게? 이 알맹이 자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알맹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잘 압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자는 여드름을 짜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짜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어. 어떤 경우냐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 나이가 한 뭐 40대가 됐는데 여드름 올라온 사람이 있거든요. 나이 든 사람 여드름 보게 되면 되게 턱쪽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얼굴 바깥쪽이 많이 생겨요.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드름은 피지선이 먼저 발달되는 데서 시작이 되죠. 우리 인간은 이 T존에서 먼저 피지선이 발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피지선이 발달이 된다면 말은 피지가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생성이 됐을 때 생성된 피지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요. 먼저 T존에서 먼저 성숙이 됐다. 얼굴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피지선이 계속적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T존에 주로 여드름이 생기다가 얼굴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여드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보면 여드름이 주로 어디 생기는가요? 이 턱 주위라든가 입 주위로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뭐 자궁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 입주변이 생긴다는데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 다들 어떤 생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지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여드름은 단순히 피지가 만들어지다가 피지가 이렇게 있다가 요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좀 타겠지만 이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피지가 아무래도 여드름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누구나 여드름 오면서 피지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피지가 잘 나가는 사람은 여드름이 안 생기는 거고 나가다 어떻게 되는 게 그래서 정체가 되는 겁니다. 정체가 되는 거. 이 정체가 되는 사람이 문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체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누가 뭐가 정체되는 거죠? 피지죠. 여기서 만드는 피지 있죠, 피지. 이것들이 나가다니까 정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지가 정체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 이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드름의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여드름이라는 게 이렇게 알맹이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구나. 그 나이가 들면 여드름이 주로 턱 쪽에 생기면서 여드름이 올라오는데 나이 든 사람들 여드름을 좀 압출을 안 해도 돼요. 이유는 뭐냐면 나이 들게 되면 피지선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이 자체가 안에서 그냥 남아있는 거지 그걸 구태여 뽑아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걸 보고 그거 봐요. 안에 보면 정말 피지가 좀 막혀있지 않아요? 근데 여드름 아니잖아요. 약간은 막혀있지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여드름이 안 올라온 거죠. 나이가 들게 되면 피지선이 위축이 되니까 사실 좀 막히긴 했지만은 이렇게 여드름이 만져지긴 하지만은요 그 만져지는 여드름을 손 안 두고 놔두면 그냥 얼른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당기면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은 가능하면 좀 압출을 하려고 너무 많이 저기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압력을 주다 보면은 의외로 나이 들게 되면 피지선이 발달이 안 되니까 알맹이가 작아요. 알맹이는 작지 피부에서는 안에 깊이 생기지 그러니까 여드름이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나이 든 사람 여드름 짜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맹이는 작고 피지 덩어리는 작고 그다음 피부에 좀 깊이 발생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나이가 든 사람은 여드름을 저렇게 이제 압출을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근데 피지선이 많이 발달되고 특히 남자애들 그리고 굉장히 피지가 왕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압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압출을 꼭 해야만이 뭐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 압출하고 이걸 놔둔다는데 이 알맹이가 어디로 갑니까? 남아있는 거죠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압출을 하는 것을 저는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압출을 잘해야 되겠죠? 굿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굿시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직접 여드름 압출하는 걸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사람은 여드름에 물론 종류에 따라 압출하는 방법이 다르는데 아무래도 화농성 여드름보다는 비화농성 여드름이 압출하기가 쉬워요. 그 이유를 잠깐 뭐 뒤에서 또 하겠지만은요. 화농성 여드름과 비화농성 여드름의 차이점은 알맹이 자체의 크기는 거의 같아요. 물론 화농이 되는 경우는 알맹이가 좀 더 클 수 있어요. 그럼 여드름 알맹이가 이렇게 요만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알맹이 이렇게 알맹이인데 거기에 비화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화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화농은 화농 여드름은 알맹이가 똑같이 있다 그러면요. 이런 스타일로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 있냐면요. 이게 빨간 혈액이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드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농이 되어 있으면 알맹이가 밑에 있기 때문에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드름은 잘 나오게 하려면 화농을 뭘로? 비화농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걸 비화농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비화농으로 바꾸려면 여드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을 수축을 해야 되겠죠? 혈관을 수축한다는 얘기는 진정하라는 얘기죠. 그거 제가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보다는 비화농이 일단은 압출하기가 쉽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여드름 보게 되면 이제 여드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화농이죠. 비화농이라는 게 화농하고 달라가지고 이 붉은색이 없어요. 화농은 붉은색이 있죠. 그러면 이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여드름 알맹이 입구가 이렇게 이게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입구가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여드름 알맹이의 입구가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눈썹 옆에는 보세요. 눈썹 옆에는 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털이 있으면은 이 털을 쌓고 털을 쌓고 피선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가 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더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을 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가운데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요. 첫째, 그러니까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걸 직각으로 집어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입구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입구는 되게 이 얼굴 중앙 쪽 T존 같은 이 직각으로 이렇게 이 절개할 때 니들 쓰거든요. 이걸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요. 얼굴 바깥쪽 특히 이쪽에는 이쪽으로 약간 모류 방향, 털 방향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할까? 이쪽도 이렇게 이쪽에는 털이 또 이쪽에 있으니까 이 눈옆이라든가 이쪽에 같은 경우 옆으로 있는 경우는 이렇게 모류방을 집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털이 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물론 이렇게 많이 숙이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한 60도 정도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보세요. 보게 되면은 이처럼 알맹이 입구가 이게 약간 까만 부위 보이죠. 이제 입구를 찾는 게 중요한데 까만 부위가 바로 입구거든요. 그러면 그 입구로 뭘 집어넣어? 이제 니들을 사용하는데 아무쪼록 여드름을 짤 때 저는 니들을 사용하게끔 권하고 있습니다. 니들. 이 니들도 작은 니들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22게이지입니다. 보통 샵에서 24게이지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24나 26게이지를 쓰는데 그건 니들이 너무 작아요. 작다 보니까 절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힘이 약해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니들은 사용을 이게 바로 22게이지예요. 되게 크죠, 그죠? 딱 봐더라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이래야 절개가 한꺼번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개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렇게 22개의 니들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절개하냐가 중요하죠, 그죠? 물론 이건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드름 알맹이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으면 이게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나오게 하려면은 니들을 이리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넣죠. 그 다음에 여드름 알맹이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입구는 좁은데 알맹이는 넓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넣어서 그냥 빼고 누른다? 절대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알맹이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하게 입구를 넓게 열어줘야 되겠죠. 그 넓게 열어주는 그 한 개가 이제 이건 제가 내부까지 보여준 건데, 크로마스보다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뭐 알맹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게 얘들은 알맹이거든요. 그럼 이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나오게 하려면은 니들을 입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 어때요? 이 알맹이가 이 언덕식으로 올라가 있는데 언덕식이 올라갈 때 언덕이 시작하는 데까지 절개를 해줘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개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 언덕이 끝나는 데까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일자로 해서 넓게 절개해야만이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개할 때는요, 절개할 때 니들 끝을 보면 이제 주사 액이 나게끔 단면도가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죽창처럼, 그죠? 죽창. 그럼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진짜 죽창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단면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면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입구로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절개할 때는요, 바로 이 옆부분으로 절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쪽에 한번 절개하고 또 반대, 안쪽으로 1번 절개해요. 한번 넣어서 이렇게 절개해요. 또 반대 넣어서 이렇게 반대로 절개하는 거죠. 잘 봐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절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다시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반대쪽 옆으로 절개하는 거죠. 이 절개하는 부위는 바로 이 옆부분을 한번 절개하고 그 반대 부위를 한 번 더 절개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일자로 넓게 절개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 일자로 절개가 되게 되면 이제 이 모양이 이렇게 어떻게 일자로 이렇게 절개가 됐다 이거예요. 일자로 절개가 됐어요. 한번 절개하고 또 한번 절개했다는 얘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입구 이제 알맹이 크기만큼 절개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만큼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다가 이제 그 옆에다가 면봉 머리가 이렇게 여기 면봉이에요. 이것도 면봉이야 이렇게. 면봉 머리에 머리. 이거 면봉 양쪽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당겨서 들어올리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쭉 누르는 게 아니고 당긴 다음에 들어올리듯이. 그러면 알맹이가 어때요? 입구가 많이 길게 일자로 절개됐으니까 당기면 어때요? 아무래도 알맹이가 이렇게 위에 올라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들어올리듯이 누른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여드름 짜는 건 첫째 입구를 찾는 거. 입구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입구 찾는 방법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확대경을 꼭 준비하세요. 확대기로 아시죠? 확대경이 꼭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돋보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요 여드름 아까 얘기한 대로 알맹이가 있으니까 뭔가 잡히겠죠. 그죠? 물론 육안으로 보기도 한데 일단 육안으로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뒤로 이렇게 당기세요. 당기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렇게 당기면 바로 입구가 보이겠죠. 그죠? 입구가 보이면 입구에다 집어넣는데 가능하면 왼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이렇게 당기고 뭐 한다고? 니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입구를 확인했으면 니들을 잡아가지고 넣어서 어떻게 한다? 니들 넣어가지고 당겨서 넣어서 이렇게 제거하고 절개하고 다시 넣어서 반대로 절개하고.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이걸 연습하는 방법은 그 오렌지 있죠? 오렌지라든가 레몬이라든가 사과 있어요. 근데 오렌지가 좋더라고요. 오렌지가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그걸 모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렌지를 잡고 넣어서 오렌지 입구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절개해서 한쪽으로 하고 다음 반대쪽 절개해요. 이거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많이 늘어요. 대신에 니들을 이렇게 잡을 때는 니들을 잡아서는요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니들을 잡고 좀 클로즈업 해줄래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양쪽 손가락 당기는 거 입구를 당겼죠?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옆으로 삼각형 구도로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뒤로 약간 당겨가지고 입구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쪽으로 절개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절개하는 거예요. 이쪽 1, 2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면봉으로 어떻게 한다? 당겨서 들어올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연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를 가지고 많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할수록 많이 늘어요. 이게.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된 걸 제가 실제로 제가 여드름 짜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옆으로 하죠? 옆으로 절개했죠? 일자로 했죠? 그 다음 면봉으로 대고 당긴 다음에 바로 누르잖아요. 보세요. 알맹이 나오죠? 저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드름 알맹이를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되게 안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피부를 이렇게 당겨보면은 그 많이 들어있는 데가 하얗게 보입니다. 피부 그 부위가 여드름 알맹이 있는 부위가 하얗게 퍼트려져 있어요. 자, 이건 한옥성 여드름인데 한옥성 여드름은 여러분 짜기 좀 어려울 거야 아마. 이건 절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옥이라는 것은 혈액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절개를 해서 이 압출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비환옥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절개를 해야 돼요. 저 보세요. 많이 절개했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더 절개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당겨서 눌러보면 잘 안 나옵니다. 그때는 많이 절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절개를 한번 더 한 다음에 피가 많이 나오죠? 저런 상태에서 면봉으로 당긴 다음에 들어주니까 보세요. 알맹이가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의 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옥성 여드름은 정말 절개를 비환옥보다는 거의 두세 배 더 많이 절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절개를 안 하고 조금 열어놓고 막 누르잖아요. 막 누르게 되니까 밑에가 더 막 터져버리죠. 그러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잘 봐요. 저것도 이렇게 환옥이 되는 건데 심하죠? 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보셨죠? 여드름 그 짜고 니들 있잖아요. 이 니들 같은 것은 이제 절개했잖아요. 그럼 그걸 옆에 두게 되면은
피가 굳을 수도 있고 또 찾기도 힘들거든요. 왜? 티슈 같은 거 많이 있어가지고 찾기 힘드니까 여드름을 짜내고 나서 니들을 꽂아놓는 그런 니들 꽂이도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스테인레스 통 있잖아요. 위생적으로 스테인레스 통에다가 거즈를 가지고 솜을 싸요. 싸서 그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찾기도 쉽고 피도 금방 닦아지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 니들 꽂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니들 꽂이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악화인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드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데 여드름은 또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잖아요. 좀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인성, 어떤 속이 안 좋아서 올라오는 게 좌우 대칭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뭔가가 한쪽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친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에 여드름도 이 관자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뭘 하냐면은 자꾸 그 안경을 쓰는 버릇, 선글라스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안경 다리가 이쪽에 닿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드름이 좀 심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또 특히 보면 어느 쪽이 더 심합니까? 이쪽이 더 심하죠? 왼쪽이. 그 왼쪽으로 잠자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외적 인자, 물론 여드름이라는 게 외적 인자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내적 인자도 같이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내적 인자도 있지만 외적 인자가 영향이 있다는 걸 보는 것은 좌우가 비대칭이 한쪽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심한 쪽에는 뭔가 자극을 이렇게 압력과 마찰, 자기가 아세요? 압력과 마찰. 지금 얘기한 대로 잠자는 습관, 그 다음에 모자를 쓰는 친구들은 이마 쪽이 더 심하거든요. 또 안경 쓰는 친구 얘기한 대로 이쪽이 더 심하고, 심지어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이 턱 밑에 이쪽만 심해요.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바이올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마스크 쓰는 사람 여드름이 심한 이유가 바로 마스크로 가려진 자리. 특히 마스크 그 안쪽도 심하지만요. 마스크 그 닿는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처럼 테두리가 아무래도 압력과 이렇게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은요. 목이만 이렇게 심하잖아요. 근데 목이 심한데 목이 이쪽 부위가 심하죠, 되게. 이쪽 부위가 뭐냐면 여기거든요. 여기라는 게 어떤 거, 이 사람은 겨울철에 폴라티, 목에 올라오는 옷 있잖아요. 폴라티를 자꾸 입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 보니까 폴라티가 닿는 자리가, 특히 쓸리는 자리 있잖아요.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폴라티 끝에 부분이 자꾸 마찰되니까 심하게 올라오는 거죠. 알겠죠? 이처럼 뭔가가 여드름을 일으키는 인자를 보게 되면은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유전. 집안 내력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후천적으로 악화인자는 내적 인자와 외적 인자가 있는데, 우리가 내적 인자는 해결이 불가해요. 하지만 외적 인자는 찾아내서 주의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방법, 분명히 외적 인자가 여드름에 관해서는 어떤 자극이라고요? 압력과 마찰이에요. 압력과 마찰이 주어지는 분이 확실히 여드름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여러분이 파악하셔가지고 고객한테 여드름이 더 심하게 올라오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게 해요. 그다음 그걸 어떻게 한다?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되겠죠. 줄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자극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안 오도록 뭔가 이렇게 버퍼링 할 수 있는 것, 좀 이렇게 완충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자극이 많이 됐던 자리는 저녁에 빨리 그 자리를 하는 거, 빨리 진정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화장품학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처럼 해가지고 여드름이라는 게 내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지만은 외적 인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언할 수가 있다는 얘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예방관리하는 방법이 지금 얘기한 대로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예방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방하는 거. 자, 그러면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것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적 인자와 외적 인자가 있는데, 내적 인자는 해결이 불가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죠? 그 다음 호르몬 변동에 관해서는 되게 여성분들은 여드름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드름이 올라오는 사람, 올라오는 나이대에는요, 확실히 생리하기 전에 한 7일에서 10일 전, 7일, 10일 전에 여드름이 심해지거든요.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지만 남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증가가 돼요. 그 프로게스테론을 황체 호르몬이라 하는데, 그게 여성 호르몬이지만 피선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피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은 피가 나오면 막히잖아요.
막히는 상황에서 피지가 더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여드름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인자 중에서 생리하고 우리가 생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대다수가 생리하기 전에 여드름이 악화가 되는 이유는 호르몬 변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잠 못 자는 거. 수면의 양이 적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죠? 이런 경우는 여드름 진짜 심해지거든요. 특히 저녁에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정말 여드름 관리 힘들어요. 특히 간호사들 보면 교대 근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보면 대개 여드름이 잘 관리가 안 돼요. 왜? 이 리듬이 깨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피지가 자극이 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여드름을 싸우는 이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쉽게 터져버려요. 이 여드름은요, 분명히 뭔가가 악화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여드름의 원료가 되는 알맹이가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뭐죠? 피지가 더 증가되거나, 두 번째는 그 여드름 알맹이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건 난포라고 그러거든요. 난포. 또 뒤에서 합니다. 이 난포 벽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화인자는 바로 피지가 증가하거나 난포벽이 파열되는 조건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 스트레스라든가 호르몬 변동이라든가 수면 부족, 이 세 가지. 하나만 또 질병 하나 얘기하면요, 확실히 감기 걸리면은 여드름이 심해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난포벽을 파열합니다. 뭐죠? 여드름 알맹이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파열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어떤 일? 피지가 증가시키는 인자가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난포벽을 파열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내적 인자의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직업적으로 뭐 스트레스 맨날 받고 밤에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뭐 생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화장품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적 자극인자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외적 자극인자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압력과 마찰입니다. 이 압력과 마찰을 주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잠자는 습관, 압력,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잠자는 습관도 있지만은요, 확실히 보면은 여드름 있는 사람 치고 얼굴을 많이 닦아내요. 왜 그럴까요? 여드름의 원인은 뭐로 생각해요? 피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지는 닦아내면 제거된다 생각해요. 피지라는 게 제거가 되느냐?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은요, 뒤에서 그림 제가 그려드리겠지만은요,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은 이미 안에서 알맹이가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드름이 나오다가 있어 중간에서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막혀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에서 밖에서 닦아보세요.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있는 사람은 많이 닦는 이유가 뭐냐? 물론 청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좋은데, 하지만은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은 문제가 겉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미 피지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닦아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많이 닦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지가 더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알맹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피지가 이 주머니가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머니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박테리아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백혈구에 식균장이 생겨서 화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은 우리가 피지하고 박테리아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누구나 박테리아는 다 있죠. 그 피지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건 여드름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피지도 잘 나오고 박테리아 존재하지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여드름은 피지하고 박테리아가 아닌데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뭐 한다고요? 열심히 얼굴을 닦아낸다는 얘기예요. 이 닦아내는 것이 어떻게 한다? 여드름을 더 악화시키거나 여드름을 더 생기게 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거, 즉 보기한테 멀리 해줘야 돼. 여드름은 피지하고 박테리아가 원인이 아니다. 피지가 나가다 막히는 게 문제인 거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여드름이 안 생긴 사람 피지 안 나옵니까? 또 누구나 박테리아는 존재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뭐가? 여드름이 안 생긴 이유가 잘 나오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뭐 피지하고 박테리아니까 그걸 제거한다고 너무 닦아내는 거
얼굴에 또 손이 더러우니까 뭐 살균 소독한다, 얼굴을 또 알코올로 닦아내는 거 있죠? 그거 다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얼굴을 세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당히 닦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닦아내고 과도하게 어떤 살균시키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드름에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얘기해 놨는데 첫째, 여드름에 있는 사람은 강한 세안 하지 말게 할까? 세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세안하는 거. 너무 많이 문지르지 않는 거. 2, 3중 세안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드름 세안을 약하게 하랬더니 뭐하냐면 많이 또 헹궈요. 어디에서? 샤워실에서 샤워기로 얼굴 헹구잖아. 이게 얼마나 샤워기가 피부에 자극이 되는데 얼굴 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헹구는 것도 이것도 안 좋아요. 특히 이거 많이 합니다. 왜? 얼굴을 깨끗하게 해야 됐다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하냐면요. 얼굴을 닦았는데도 좀 불안하니까 탈취면에다가 톤을 묻혀가지고 또 닦아내요. 그 다음에 피부는 계속적으로 뭐가 된다? 압력과 마찰이 주어지는 거죠. 압력과 뭐라고요? 마찰이 주어지니까 여드름은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 뭔가를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주의하는 게 오히려 여드름이 더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여드름은 혼자서 짜는 겁니다. 자가 압출하는 거예요. 그죠? 잘 나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드름 안면이 큰데 입구는 작아요. 또 여드름이 이 T존 부위에 생기면 어때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절개를 할 수 있게끔 거울을 볼 수가 있는데 여드름이 얼굴 바깥쪽에 생겨 보세요. 안 보여요 이게. 거울 세우고 본다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거울 세우고 보면은요, 니들이 가면은요, 거울하고 반대로 보여요. 이게 되게 엉뚱한 데만 절개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절개한다고 해도 여드름이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여드름이 있어서 절개를 하잖아요.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드름이 알맹이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절개한다고 니들을 넣어가지고 이게 많이 절개할 줄 아세요? 절대 많이 절개 못합니다. 왜? 자기 얼굴이니까. 자기 피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들은 들어간다 해도 이게 절개를 많이 안 해요. 또 한 가지는 이리로 들어가면 피가 안 나죠. 근데 이쪽에 들어가면 피가 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피가 나면 사람들은 이게 뭐가 나오겠다 생각하는 거야. 엉뚱한 데 집어넣어서 피가 나오니까 뭐가 나오겠다 막 눌러대죠. 알맹이 됐다 이 큰데. 이게 더 어때요? 되게 세게 누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터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활용이 되게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 잘못 짜면 덧난다는 얘기 하죠. 덧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은 진짜 전문가가 제대로 보고 짜야 되니까 절대 혼자서 짜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자 짜게 되면 잘못 뭐가 돼요? 이게 자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가 압출하게 되면 여드름이 잘 안 나오고 누르다 보니까 압력이 세게 주어지죠? 더 터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왜 내적인 자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외적인 자가 지금 얘기한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얼마나 나쁜 건가를 이해를 시켜야 돼 이거요. 뭘 가지고요? 여드름에 대한 그 생리를 알려주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화농성 여드름은 비화농으로 만들어내야 되죠. 왜? 처음 그림 그려드렸지만 화농성 앞에 알맹이 위쪽 혈액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확실히 여드름 압출이 잘 안 되거든요. 중요한 여드름이 나와야 되는 알맹이가 그죠? 먼저 진정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정하는 거. 그래서 여드름 제품 보게 되면 피부를 진정해주는 젤 같은 게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피부를 차게 해가 진정하는 건데 추가로 진정을 해주는 방법은 저녁에 세안하고 나서 토너해요. 그 다음에 젤을 발라요. 젤, 뭐 알로에 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수딩 에센스, 마취는 있습니다. 그걸 바르고 나서 얼음으로 살살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크라이오테라피라 그러는데 냉동요법을 해주게 되면 지금 막 우리가 타박상 입을 때도 막 입었을 때 차게 해주면 어때 빨리 이게 좀 진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여드름도 보게 되면 초기염증 여드름이 있어요. 초기염증 여드름 같은 경우는 되게 흥분된 여드름이 있잖아요. 되게 빨갛고 막 가렵고 아프고 하는 여드름 있죠? 그런 여드름이 초기염증 여드름인데 그 여드름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선홍색을 떼요. 그러면서 이게 흥분됐다니까 이렇게 많이 피부에 돌출이 돼 있고 또 가려워 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말고 손 대면은요 지금 가렵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난포백이 터졌다는 얘기야. 근데 손 대면 더 터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손 대지 말고 좀 차게 해주는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게 바로 뭐라고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드름은 중요한 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드름 알맹이가 밖으로 잘 나와야 되겠죠. 그 뒤에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이제 진정이라는 얘기인데 진정한다고 이렇게
빨간 여드름 있죠? 이런 여드름을 이제 어떻게 한다? 혈관에서 축을 시켜서 알맹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환원성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요 얘기는 자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적절한 건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처럼 알맹이가 여드름 알맹이죠 이게. 근데 이 입구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입구가 작죠? 이게 어떻게 해요? 건조시킨 피부가 당겨지잖아. 당겨지니까 열려지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건 화이트헤드라 그러고 이건 블랙헤드라 하는데 이런 화이트헤드를 뭘로? 블랙헤드로 만들게끔 건조한 여드름 관리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제가 여드름의 근본 원인하고 그다음 여드름 종류를 얘기하면서 지금 앞 시간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면서 여드름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